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볼 텐데, 전년도 서울대학교 수시에서는 몇 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붙었는지, 그리고 올해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지 저 이쌤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이야기 나눌 전형은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이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평가하는지 말씀드릴 텐데,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을 뭐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놨는데, 저 이쌤이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 입시 컨설팅을 해서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선발되는 학생들은요, 이 우수한 학업 역량, 이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업 역량 평가 기준은 뭐 6가지 문장으로 서울대가 공개를 했는데, 실제 예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도 있지만, 저 이쌤은 빠르게 이제 전형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 표에서 한 인원이 300명인 과목에 원점수를 98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 때 등급이 1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고 2학년 2학기 때 이 과목의 경우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3등급이 나온 과목은 실제로 수강자 수가 20명이었고 원점수가 94점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의 이제 평균 편차는 저 이쌤의 학생부 종합 전형 성적 평가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자, 서울대학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서 이 1등급 학생과 3등급 학생 이 과목들의 이 차이가 단순히 등급별로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자 수라든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까지 좀 정확하게 더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예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대학이라고 했을 때 전형에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서울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하죠? 네, 전교 1등 또는 뭐 전교권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하겠죠. 근데 학교들마다 이 전교 1등들의 내신 등급이 어떨까요? 이 내신 등급이 다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학교는 서울 그 전교 1등의 내신 등급이 뭐 1.0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교 1등이 1점대 후반 또는 1등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좀 더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대학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좀 더 보고자 하는구나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전공별로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하면 좋을지 이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경우는 사실 지원 자격과 무관하다라고 서울대는 이야기하지만, 이 자료 자체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실제 올해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1학년 때부터 보고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보통 서울대학교를 준비할 정도의 이 지원자들의 수준은 이미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다 선택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이 깨져서 학생들이 뭐 떨어진다든지 뭐 불리함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보통 다 이걸 보고 본인들이 과목별로 선택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 이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생명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권장 과목이 좀 잘 맞아가지고 전공에 있어서 좀 더 지원할 때 있어서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보통 일반 학생이라고 한다면 전공을 보통 선택할 때 있어서 준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들께서는 서울대학교 같이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전공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권장 과목이라든지 각 과목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필요한 과목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본인이 선택 과목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원할 때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변동을 좀 주게 된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공 선택에 있어서 내가 준비했던 전공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유사 전공이라든지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전공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의 전형 중 하나인 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에 있어서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2025년 2월 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전형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각 학교의 정교권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1단계 서류 평가로 3배수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 면접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전교권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하게 되고 보통은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선발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일반고 전교권 학생들이 사실상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수능 최저 4과목 중에 3과목의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 물론 이 탐구 영역이 반영될 때 있어서는 2개 과목의 등급의 평균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최저는 맞춰줘야죠. 그리고 보통 이 지역균형 전형을 활용하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보통 우리가 원서를 지원할 때 있어서 서울대학교만 지원할 수도 있지만 서울대 외에 다른 학교들도 안정권역으로 지원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보통 교과 라인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대학교 수능 최저를 맞출 정도의 내가 수능 컨디션을 갖고 있으면 타 학교의 교과 전형에서의 크게 수능 최저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이 지역균형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이 수능 공부하셔야 되고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건 저 이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말도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수능 공부 철저하게 한다면 사실상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지역균형으로 들어가는 게 저 이쌤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 이 수능 응시 영역 기준도 존재하는데 모집 단위 전공마다 이제 유형별로 수능 응시 과목들이 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어떻게 수능 응시를 해야 되는지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데 저 이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은 굳이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통 보고 계시는 학생들은 올해 원서를 넣는 학생들인데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사실상 이미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 지역균형 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의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학종 평가 방식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만 검색하시더라도 그리고 입시는 이쌤 채널에서도 충분히 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서류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균형 전형의 이제 면접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 전형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서류 기반 면접으로 좀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면접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 서류 기반과 우리가 흔히 이 제시문 기반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지역균형 전형과 이제 수시 모집에서 기회균형, 우리가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의 경우는 서류 기반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일반 전형이 좀 제시문으로 활용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이 제출 서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했을 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통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했을 때 면접의 방식이 이 서류 면접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이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의 경우는 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다라는 자 모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균형을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이 모두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역균형 외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1단계 서류평가 2배수로 학생들을 서류평가가 진행이 되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의 경우는 재시무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수시 모집에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일반 전형은 그냥 수능 최저가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미술대학이라든지 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공 제외의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전공의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전형별로 고교 유형별로 몇 명을 학생들을 선발했는지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년도의 경우는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선발이 됐다면, 일반 전형의 경우는 물론 일반고랑 자공고 자사고 학생들도 선발이 됐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특목자사라고 하는 학생들의 유형은 이렇게 일반 전형에서 선발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전년도 이제 2023학년도 2022학년도까지도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보여지겠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 뭐 일반고는 무조건 지역균형 넣어야 되고 특목자사 학생들은 무조건 뭐 일반 전형 넣어야 됩니까? 사실 이거를 좀 저 이쌤이 조금 이렇게 없애고 싶어서 특목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으로 좀 지원해 보려고, 그래서 합격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로 쉽진 않아요. 왜냐면 보통의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건 좀 세부적으로 가기는 해야 되는데, 특목자사 학교들에서 보통 학교 이제 내신 우리가 학종 준비 위주로 진행되는 학교들의 경우는 학생들이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쌤은 이제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우리가 특목자사를 다니는데 지역균형 전형에 넣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고 학생이야 근데 굳이 지역균형 전형에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 전형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발생되지 않게끔,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경향성이라고 하죠. 이 경향성에 맞춰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드렸다고 선생님 그럼 무조건 우리 학교 유형에 맞춰서 전형마다 지원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본인의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는 사실 전형 지원에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좀 학생들의 유형, 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격이 안 돼서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 학교 유형이라든지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일반 전형 그 외 전형으로 좀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 상황은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되고, 100%라는 건 입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분들께 충분한 상의를 하고, 학교에서도 상담받고 여러 가지로 상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도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냥 되게 일반적인 방향성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 서류 평가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면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이 면접의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지원하는 그 전공에 있어서 어떻게 재시문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우리가 생활기록부로 여러분들의 일단 먼저 1차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되게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전형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학교 유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좀 획일화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보다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재시문을 기반으로 한 면접으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좀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설을 하지 않았나. 저 이쌤이 단연간 컨설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유출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실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목자사 학생들 중에 학교의 그런 좀 교육 과정의 상황 때문에 수능이라는 좀 정반대의 교과 커리큘럼을 갖고 가는 학교들이 존재해요. 그럼 그런 학교의 경우는 만약에 수능 최저가 존재한다면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교육 환경 여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에는 최저가 없는 대신에 재시문 면접이 진행이 되고 실제 이 재시문 면접의 경우는 준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 본질적으로 서울대학교의 학업 역량 수준이 됐을 때 이러한 재시문 유형에 맞춰서 좀 내가 이런 시험에 대한 유형에 대한 적응을 하는 정도의 준비 과정이지 이걸 통해서 뭔가 교과 지식이라든지 뭔가 내가 어떠한 그런 학업 역량이 되게 좀 이렇게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시문 면접 준비할 때는 이 유형에 대해서 재시문 면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 요강과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시문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 또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도 확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 이쌤이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전년도 서울대학교 내신 등급 좀 커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이 커트라인만 보고 지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서 다 무료로 모두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가 사이트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는 제가 왜 방금 웃었냐면 이 결과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역균형 전형은 각 학교 전교권 학생들이 추천카드 받아서 지원을 해서 사실상 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 전교권 학생, 이 전교 1등이 내신이 1.0, 3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학교의 경우는 이 전교 1등이 1.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단순 이 내신 등급 커트라인으로 일렬로 세워서 50컷을 자르고 70컷을 잘랐을 때 이 결과 자료가 1.2가 합격한 이 전공이 1.0이 합격한 전공보다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균형 전형 이 결과 자료를 보고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반고 전교권 학생들은 보통 경영경제 문과 쪽은 그리고 이과 쪽은 보통 의학 계열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된 유사 전공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관련된 이 전공 연계 그 과목 그 핵심 권장 그리고 권장 과목에 대한 표 있었죠. 그 표를 보시면서 본인이 준비했던 방향성과 선택했던 선택 과목들로 좀 유사 전공들로 좀 한번 피해 볼 수 있으면 피하는 방법
방법도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 경쟁률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전공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일반 전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목자사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섞였기 때문에 실제로 뭐 2등급 대 학생 이렇게 지금 50컷에 걸려 있는 거 보이고, 뭐 3등급 대 학생도 이렇게 50컷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일반고 기준으로 뭐 2, 3등급 대 학생들이 뭐 사실상 이건 옛날 진짜 5년 전, 7년 전 때나 이야기할 법한 내용인데, 내신 등급이 아니라 뭐 생활기록부를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3등급과 2등급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97점, 98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 서울대학교는 절대 내신 등급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내신 등급만 보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또 다른 전형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 참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이 일반 전형이 이 지원 자격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열려 있죠. 뭐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우는 특목자사 학생들 중에 서울대학교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수준이 안 되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허수데이터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하는데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